너무 문제가 이제 정치적으로 비화됐다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올해 4월 달에 총선이 있었는데 총선을 앞두고 이 특검을 주장했던 야당의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에 그때 만약 특검이 정리가 됐다면 총선 내내 특검 전국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일이겠죠. 그 특검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드루키 특검을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여야 간의 합의가 기본이고 특검의 이 추천 주체라고 하는 게 대한변협 추천을 기반으로 당시 여당이 아닌 야당이 그중에 이 특별 검사를 추리고 나중에 대통령이 선택을 받도록 했지만 지금 현재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에 대한 내용들은 과거에 있었던 최소한의 형평성 있는 조치들마저도 정쟁화시키기 충분한 내용들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끝나고 난 뒤에 3월 4일에 또 권인숙 의원이 다시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한 내용들을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수사 대상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의혹을 갖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문제뿐 아니라 웬만큼 언론에 보도돼 있는 내용들을 전부 하나둘씩 다 넣어서 특검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결국은 정권 내내 특검 전국으로 정쟁화될 수밖에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하나하나 문제를 짚어가야 되는데 명품백 문제도 법리적인 문제를 우리가 충분히 봤습니다만 이게 법리적인 상황으로 그렇게 엄청난 처벌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도덕적인 문제와 도이치모터스 사건들이 결부지어서 선거 내내 정치 쟁점화됐던 측면들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건데 아쉬움이 남는다는 건 법리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에서 철저하게 엄청난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해서 나온 것이 없었다라면 그리고 이 명품백에 관련돼서 법적인 처벌 근거 조항들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하기가 어렵다면 지금 있는 수사선에서 검찰이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둬야 국민들이 지켜보시고 아 수사는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걸 너무 정쟁화시키는 정치화돼 있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지금은 이런 내용들까지 좀 권력의 힘으로 덮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의혹이 증폭되면 결국은 특검 정국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좀 혼재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특검은 두 가지 요건이 저는 필요하다 봐요. 하나는 이제 그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봐서 수사를 안 하거나 미진하게 한다.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가 범죄 혐의가 아주 중대하고 명백해야 된다. 요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첫째 양평은요. 양평은 이제 그 고속버스 종점이 아니고 IC가 아니에요. 고속도로. JC입니다. 부동산 중개소 가 물어보세요. JC가 들어서면요. 소음 나고 사생활 침해돼서 땅값 떨어집니다. 이거 오래전부터 논란이 있던 노선 양평에 1안, 2안, 3안이 있었고요. 이것 때문에 땅값이 오르는 거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양평은 논할 가치가 없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파우치요. 300만 원짜리인데 처벌 조항도 없죠. 이것 하려고 이게 특검합니까? 특검하는데 100억 이상 듭니다. 박영수 특검 얼마 비용 들은지 돈 100억 이상 들어서 300만 원짜리 잡으려고 특검합니까? 그다음에 그 도이치도 마찬가지예요. 권오수 회장이 집행유예 나왔습니다. 집행유예. 그러면 이게 계좌 빌리는 사람 다 무혐의인데 기껏 해봤자 벌금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그때 윤석열 총장이 지휘권이 박탈되고 이성윤 검사장 때 얼마나 털었습니까? 그거는 친문 검사들이 소환도 기소도 못했던 거예요. 이걸 윤 대통령 욕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도 이게 진짜 형량을 보십시오. 특검이라는 게 범죄가 뭐 징역 뭐 몇 년 아주 이게 중대하고 명백해야 되는데 이 세 건이 특검이 됩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이게 김건희에서 종합특검 하자는데 제가 종합 선물 세트는 봐도 종합특검 처음 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감 털어보자. 이게 법입니까? 기껏해야 벌금 나온다고 수사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수사를 지속해야 될 내용은 아마 절반도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물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모든 모든 의혹들이 다 특검을 통해서만 규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납득 가능하고 책임 있는 답변 그리고 해명이 선행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이어진다라는 국민들의 신뢰가 이어질 수 있다면 이제 특검이 아닌 방식도 가능하겠죠. 근데 이것들 중에 그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 특검법 2조 1항의 특별검사 수사 대상 1호를 보면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안을 이제 특검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야말로 이 특검의 필요성을 그 문자 그대로 충족시키는 사안이다라고 보고 대한민국은 헌법상에서 시장경제라는 것을 주요한 이념으로 두고 이것의 보완적 측면으로 경제민주화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은요. 이 시장경제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이념, 어떤 사회의 구성의 원칙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주가 조작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 실패했을 경우 그러니까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손해를 봤을 경우에도 처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범죄에 실패했을 때도 처벌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소환 조사 한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분노고요. 47%의 거래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활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무죄 나왔다, 뭐 한 명만 유죄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심지어는 김건희 여사보다 조금 더 가담의 정도가 가볍다고 여겨지는 사람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훨씬 더 금액도 크고 이익도 많이 받고 이용된 계좌 그 거래의 숫자가 많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한번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환 조사 한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오히려 이 사안에 대한 특검의 필요성을 더 강력하게 입증하는 것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 때 자꾸 털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문재인 정부 때 당시에 이제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뭐 아무리 이 수사지휘권에서 배제했다고 하지만 살아있는 검찰총장 검찰은 사실 이제 하나의 조직으로서의 이 정체성이 굉장히 강한 그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총장의 아내에 대해서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었다? 사실 이런 경우에 이미 그때 특검을 진행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때 문재인 정부 때 털만큼 털었다라는 건 특검의 필요성을 반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좀 짚고 싶습니다. 팩트만 하나 수정하고요. 일단 짧게만 해주십시오. 아까 108개 계좌를 중에 한 명을 기소했는데 한 명이 무죄가 나고 나머지는 기소도 못했다 무혐의 이렇게 정정해야 돼요. 유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계좌 명의 빌려 삼정이는 알겠습니다. 이거는 두 분은 약간 다른 포인트로 얘기하신 것 같고요. 특검을 형이 높은 것만 특검을 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특검의 제도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고 특검이라는 건 결국은 검찰이나 이런 수사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수사를 못할 때 그게 뭐 권력의 눈치를 보든 뭐 그런 정상적인 수사를 못할 때 결국은 이제 입법부가 나서가지고 그게 수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하냐의 문제는 이제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상적인 수사를 해왔냐를 가지고 판단해야 될 문제이지 그게 벌금이 뭐 300만 원이냐 지금 그런 걸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서종옥 변호사님 말씀대로 했으면 무혐의 처벌했어야죠. 간단하네. 지금 서종옥 변호사 얘기 들으면 간단하잖아요. 무혐의 처벌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검사들의 입장에서는 수사를 했는데 이걸 무혐의 처리하기에는 자신들의 어떤 그 수사를 한 결과나 자신들의 어떤 명예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무혐의 처리할 수 없다. 그럼 버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묻어둔 거다. 이거는. 그렇죠. 어떻게 되면 좀 황제적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총장 밑에서 이거를 기소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무혐의 처리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 버티면서 갖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보게 되면 정상적인 처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년째 무혐의 처리를 한 것도 아니고 기소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보면 이런 게 전형적인 특검이 필요한 사안인 거죠. 그래서 그런 권력이나 정치 권력이나 뭐 이런 거에 눈치 보지 말고 정상적으로 수사해서 그게 뭐 특검하면 다 기소합니까? 무혐의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사는 해야 된다 이거죠. 소환해서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꼭 가볍지도 않아요. 범죄의 내용이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계좌를 5개나 제공을 했고 그 과정에서 23억의 이익을 봤는데 그게 어떻게 가벼울 수가 있겠어요? 만일 그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되게 되면 그것도 굉장히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도 팩트를 봐주셔야 돼요. 23억은요. 그거는 이제 검찰의 일방적인 의견서의 주장이고 그래서 판결문을 보시면 이익 산정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오수 회장 판결문에 그런 검찰의 주장에 불과하다는 걸 밝혀드립니다. 아니 검찰의 주장인데 그럼 검찰 같은 전문적인 수사기관에서 23억이라는 걸 그냥 했겠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 수사라고 분석해서 해본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수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같은 경우도 사안이 명확한데 그건 수사만 하면 어떤 경위로 된 것인지를 금방 수사할 수 있는 건데 수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수사기관이 정상적으로 수사를 한다면 쉽게 밝혀낼 수 있는 것들인데도 정상적인 수사를 안 하니까 특검을 해야 될 사안이 되는 것들이죠.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말씀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근데 검찰의 판단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공적인 질서 속에서의 어떤 근거와 권위를 가지는 겁니다. 근데 검찰의 판단이 그렇게 있었다면 검찰은 당연히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고 소환하고 필요하면 압수수색하고 기소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다라고 그냥 폄훼하고 끝내버리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와 작전 세력이 이제 직접적인 공모를 했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들도 있고, 뭐 김건희 여사의 거래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된 파일이 발견되기도 했고, 그런데 이러한 정황과 증거들을 검찰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한 적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고요. 의도성이나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 범죄가 별로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수사가 진행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인지 여부와 관여 여부가 없다라고 단정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같은 논리라면 수사가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더 논리에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